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사업자 과세 유형 비교하여 우리 세금 차이 이해하기 강의입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음, 과세 유형이라는 걸 한번 이것저것 비교해 볼 텐데요. 여러분한테 정말 유익한 강의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현재 지금 11원가와 무신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오픈마켓과 이런 뭔가 플랫폼 온라인 판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의 경험과 실무 경험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 내용과 이렇게 뭔가 제 노하우를 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번에 학습 목표는 사업자 과세 유형 비교하여 세금 차이 이야기 제목이 아주 깁니다. 예. 근데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과세 유형을 좀 알고 시작하자.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한 번에 정리된 게 없어요. 막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뭐 검색하는 곳마다 뭐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하는 건지도 잘 구분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 과세 유형이라는 거를 잘 짚고 넘어가야 이렇게 사업을 더 튼튼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사업 과세 유형을 비교해야 되는 이유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내가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나중에 확장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어떠한 거에서 시작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 나중에 꽃이 필 때 어떤 꽃이 피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씨앗을 심을 때에는 잘 모르니까 아무거나 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미 그 꽃 피는 기간 동안 물 주고 햇빛 주고 다 열심히 키워놨는데 내가 생각했던 열매가 안 열리면 허당이죠. 그럼 또다시 또 시간과 노력을 들여 또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과 거기에 대한 맞는 사업자 과세용을 선택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나중에 그거를 어, 괜히 후회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제가 이번에서 비교하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첫 번째 이제 과세, 면세, 개인 법인, 일반 간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최대한 많은 노하우와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과세 유형 비교하여 세금 차이 이해하기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자 과세 유형은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은 자, 우선 사업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업은 무엇이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 그쵸? 반복적은 맞는데 돈을 못 벌어. 그럼 뭐예요? 그냥 노는 거지, 그건. 그냥.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어. 그건 뭐죠?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인 거니까 사업이라기보단 기타 소득이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자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죠.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 열심히 사업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데 돈이 아니라 뭔가 물건을 받아 아니면은 돈이 아니라 어떤 농작물을 받아 하시게 되면은 그것도 뭐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뭐 사업으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좀 애매하죠. 그럼 품앗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업이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사업이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뭐 지금 별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너튜브라든가 너튜브 뭐 그런 데라든가 그런 데서 가끔씩 내가 어떠한 걸 마케팅을 해가지고 뭔가 갑자기 뭐 돈을 벌었어. 마케팅을 해줌으로써 돈을 벌었어. 근데 내가 어쩌다가 한번 받은 거니까는 이거는 내가 애매하긴 하지만 기타 소득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돈 번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타 소득이지. 근데 내가 이걸 계속해. 뭔가 내가 하나에 대한 인플루언서로서 뭔가 계속 광고 소득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업이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돈을 벌잖아요. 예. 그런 것도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신종 업종이죠. 예. 그러니까 사업이란 뭐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말하는 거다.
자, 우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면 우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생각의 흐름대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뭘 해야 되죠? 뭘 팔 건데? 그쵸? 뭘 팔 겁니까? 옷을 팔 겁니까? 신발을 팔 겁니까? 음식물을 팔 겁니까? 건어물을 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 겁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내가 뭐 디저트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캔들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옷을 직접 프린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옷을 직접 만들 수도 있겠죠. 우리 직접 자기 브랜드로.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중국에서 무엇인가를 수입해가지고 내가 팔 수도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어떤 걸 팔 건데, 우선 그걸 찾아야겠죠. 어떤 거 팔 건데로 하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계속 저희가 살을 붙여 나갈 겁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고, 어디서 팔 거고, 어디서 플랫폼 어디서 팔 거고, 광고는 어디서 할 거고, 택배는 어디서 날릴 거고, 그리고 뭐 포장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뭐 플리팩 가지고 할 거야, 아니면 내가 별도로 박스 제작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마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템과 이 사업은 과연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사업이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업이냐. 우린 지금 세법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건 세금을 내는 건가, 안 내는 건가 꼭 짚어 넘어가야 돼요. 자, 세금을 내는 거다. 그럼 뭐다? 과세사업자. 세금을 안 내는 거다. 그럼 면사업자입니다. 과세냐, 면세냐 나는 건 사실은 부가가치세 개념이긴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내냐, 안 내냐의 뜻이에요. 소득세랑 법인세는 무조건 내야 돼. 근데 부가세를 내냐, 안 내냐. 부가세가 10%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마진을 엄청 세이브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니까. 부가세율은 10%니까. 자, 그럼 하나 보도록 할게요. 건어물은 뭐다? 건어물은 과세다, 면세다. 건어물. 미역 한번 볼까? 미역 소분화 시켰어요. 미역 이제 산모용으로 해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어. 꾸덕 이렇게 말렸어. 하트 모양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있어. 미역은 과세다, 면세다. 면세다. 자, 그리고 미역을 소분화 시켜가지고 송이버섯이랑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멸치랑 해가지고 티백에 담았다. 티백에 담아가지고 팔고 있다. 그건 과세다, 면세다. 그건 과세다. 자, 면세에 대한 개념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원물 그 상태로 말리는 것까지는 괜찮아. 원물 그 상태로 파는 것들을 면세라 봅니다. 정육점, 고기, 그 다음에 생선, 그 다음에 뭐 곡식, 곡물 이런 것들을 그대로 파는 것들은 우리가 면세로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걸 내가 그 본래의 성질이 변경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가공을 했어요. 소분화시키는 것까지는 괜찮아. 연어가 왔는데 연어를 토막토막 내는 건 괜찮아. 고기가 왔는데 고기를 토막 내서 파는 건 괜찮아요. 소분화시켜서 파는 건 괜찮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고기 한우인데 시즈닝을 했다. 아니면 생선인데 이걸 내가 뭐야 어떻게 했대 뭐 살짝 반건조로 팔았다. 아니 반건조는 안 돼. 그냥 구워서 팔았다. 아니면 건조는 괜찮아요. 오징어 건조한 것들 그런 것들 다 괜찮아. 그런데 뭔가 내가 본래 성질이 변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열을 가하는 거죠. 대부분 열이랑 양념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것들 하게 되면 뭐다? 과세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과세로. 근데 이제 제가 왜 과세랑 면세냐를 말씀드리냐면은 대부분의 아이템들은 대부분 다 과세죠. 대부분 다 과세. 우리가 쓰는 공산품들, 뭐 식품들, 뭐 이런 것들 다 대부분 다 과세입니다. 근데 면세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사업자를 낼 때 대부분 그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특히 이렇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면세만 하려고 했어요. 맨 처음엔 내가 면세만 하려고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는 상품 아이템들이 점점 늘어나. 근데 그것들은 과세 상품들이야. 그러면 나 우선 면세사업자니까 과세랑 뭐 같이 그냥 뭐 내가 만들어 놓은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같이 신고하면 되겠지 했어요. 근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 예로 미역을 건조해서 팔던 사람이 육수용 티백을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했어. 그런데 팔 수 있다 없다. 내가 기존에 있던 면세사업자로 못 판다. 아예 팔지를 못해요. 과세사업을 아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사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내야 돼. 과세 사업으로. 그러면 여태까지 면세 사업으로 쌓아놨던 나의 리뷰와 나의 상품평과 나의 이런 쌓아놨던 별점들은 어떻게 된다? 날라간다. 내가 처음서부터 면세 아이템을 쓰긴 하지만 과세 상품으로도 확장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처음서부터 그냥 과세 사업자로 내시고, 과세 사업자로 내서도 면세 사업자에 대한 아이템 같이 팔 수가 있어요. 과세랑 면세랑 같이 할 수가 있어. 과세 사업은 둘 다 가능해. 겸용이 돼. 근데 면세는 면세만 돼. 그러니까는 면세 하실 거면 진짜 내가 사업 끝날 때까지 면세만 팔 거라고 하시는 분들만 면세 사업자 내시는 거고, 과세랑 면세랑 같이 하실 거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과세 사업자로 내셔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게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나는 뭐 과세다, 나 다 공산품이고, 나 옷이고, 의류고, 뭐 나는 신발이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거고.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개인으로 할 건가, 법인으로 할 건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세금 측면으로 보자면은 뭐 소득이 좀 적었을 때는 개인이 날 수도 있고,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법인이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딱 세금 차이냐 이런 걸로 딱 개인에서 법인으로 서로 이렇게 고민할 만한 건 아니에요. 법인이라는 것 자체는 법인 자체로서에 대한 이런 뭔가 해야 되는 의무감들이 많아요. 뭔가 재무제표도 만들어야 되고, 주주총회, 정관, 뭐 이사회 회의록, 그 다음에 뭔가 등기부등본에 대한 거 변경할 때마다 변경하기도 되게 어렵고, 개인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다. 또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법인 사업자는 다 일반 사업자인데 간이가세자는 일반이랑 간이랑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사업 초기에 간이로 시작할까 일반으로 시작할까, 이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간이로 시작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케이스에 따라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로 무조건 시작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와 면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과세랑 면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면세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면세 내용을 좀 썼어요. 자, 이거는 결국 이 뭘 과세하고 뭘 면세한다? 부가가치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만. 소득세랑 법인세는 다 둘 다 낼 거예요. 똑같이 내. 근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냐, 요거 보는 겁니다. 쉬운 거니까 먼저 과세 먼저 볼까요? 사업 범위, 면세를 제외한 모든 거를 과세한다. 면세를 제외한 모든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자, 두 번째, 소득세랑 법인세. 소득세랑 법인세 당연히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건 지금 부가가치세. 세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 의무 있다. 이런 내용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당연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니까 내가 세금에서 받아온 것들, 신용카드 긁었던 것들은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죠. 응? 의제 매입세 공제. 만약에 내가 면세사업자한테 내가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이다. 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빵 만드는 사람이니까 밀가루와 계란과 우유가, 버터와 이런 것들이 필수겠죠. 버터는 과세, 우유는 면세, 계란도 면세, 밀가루 면세. 면사업자한테 사온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세 원래 공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빵을 팔았어 하면은 그건 과세, 빵은 과세잖아요. 면세한테 사와서 과세한테 팔았어, 과세로 팔았어. 그러면 과세는 부가세 10%가 나오는 건데, 부가세 10%를 공제받으려고 했더니 내가 사왔던 업체들은 다 면세라서 부가세가 공제받을 것들이 없어. 그러면 세금을 내가 너무 많이 내야 되잖아요. 내가 파는 거는 과세인데 내가 사온 것들은 다 면세니까 부가세를 내가 공제받을 게 없거든. 그러면은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법상 어떻게 준다? 그 면세 사업자한테 사준 것들도 내가 그냥 부가세 공제해 줄게. 그냥 부가세가 포함됐다고 내가 의제해 줄게. 뭐 계산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우선은 계산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내가 의제해 줄게.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치자 하고서 매입세 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면제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108분의 8, 아니면 106분의 6,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서 또는 계산서 발행할 수 있냐? 세금계서 발행할 수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서를 발행하죠.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고, 우리는 첫 번째 지금 과세사업 보고 있으니까 과세사업에서는 세금계서 발행이 가능하다. 자, 그 옆으로 보면은 이제 면세사업자를 보도록 할게요. 면세사업은 이렇게 면세 범위를 열거해 놨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뭐 소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물이잖아요. 원물. 원물 즉 원물 중에서 이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우리가 이제는 면세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죠. 가공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뭔가 좀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일 그 정확한 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겠죠. 세무사한테 문의를 해보시든가 아니면 세무서로 가서 직접 그 민원 창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택 임대업, 주택 임대는 면세입니다. 그 국민주택 규모까지는. 그 다음에 도서, 신문, 잡지, 병원, 의원 이런 의료보건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세입니다. 왜 면세를 할까요? 의료보건, 왜 병원비에 대해서는 면세를 할까요? 뭔가 이런 의료보건비를 면세를 함으로써 우리 환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뭔가 조금 더 의료보건 자체를 국가가 뭔가 이렇게 부담 없이 장려하기 위해서 부가 세금을 면세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도서, 신문, 잡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출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미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면세 범위는 아주 예전에 만들어져서 그 이상으로 늘거나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제한적입니다. 면세 범위가 뭐 옛날엔 연탄도 있어요. 지금도 아마 연탄이 있을 거예요. 뭐 여성에 대한 이런 여성 용품도 있을 거고. 뭐 필요에 따라서 진짜 정말 생필품 것들이 많이 있어. 생필품인 것들은 면세로 하자. 야, 거기대까지 부가세 10% 붙이면 결국 다 누구 부담이다? 소비자 부담이야. 그러니까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조금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말고 면세로 해. 국민주택 규모, 주택 임대 중에서도 주택 규모가 좀 작은 것들도 부가세 내지 마. 그 결국은 다 소비자 부담이야. 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사설 학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 프리랜서 인적용. 우리 3.3%뭐 웹 디자인이라든가 우리가 가끔씩 프리랜서한테 우리가 뭐 팝업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이렇게 좀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가끔씩 사진 찍을 때라든가 이렇게 프리랜서한테 가끔씩 3.3% 세금 떼면서 일 맡길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3.3%를 원천 징수하고 그 소득을 주죠. 그 원천 징수한 거는 저희가 다음 달 10일까지 대신 납부를 해주죠. 그런데 그분들은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당연히 3.3% 세금 냈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도 하긴 하는데 그분들은 부가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인적 용역은 또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부가세 안 냅니다. 프리랜서 분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크게 해당되는 건 첫 번째일 거다. 혹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가지고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면세랑 과세랑 같이 하려고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정말 끝까지 면세만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면세로 가시고 근데 내가 면세랑 과세랑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과세로 시작하셔서 면세랑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면세랑 과세랑 같이 할 수 있어. 그럼 면세는 세금 안 내고 과세만 세금 내시면 돼요. 같이 할 수 있어. 겸용사업자로. 그러니까는 그러실 분들은 사업 시작하실 때 그냥 과세사업자로 내시면 된다. 소득세, 법인세, 면세사업자도 신고 및 납세 의무 있습니다. 부가세만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칸에 보시면 다음 줄에 신고 의무가 없다. 면세사업자는 아예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해요. 대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고 매년 2월 달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금은 안 내지만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공제 뭐 세금 신고도 안 하는데 부가세를 내는데 뭐 부가세 내가 10% 냈던 거에서 공제 되겠어요? 부가세 10% 냈던 거를 우리가 그냥 비용 처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못 돌려받으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죠.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없고요. 이건 과세 사업자들만 해주는 거니까. 면세에서 사서 과세로 파는 거니까는. 근데 우리는 면세에서 사서 면세로 파는 거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생계서 발행 못합니다. 계산서는 부가세 10%가 부가세가 없어요. 그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가 뭐 1,000만 원이다. 그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세금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계산서는 1,000만 원, 세금 없고 합계 금액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금이 없어요. 자, 여기서 과세랑 면세는 봤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이 얘기 할 거 많은데 참 정말 저한테 시간이 줘준다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한 2시간, 3시간을 강의를 해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인사업자로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시죠. 권리와 의무, 모든 수익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세금, 거래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 의무에 대한 당사자는 누구다? 나다. 자, 주주 누다? 주주는 뭐 나 혼자지니까 나지. 대표자도 나고.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다. 세율이 정말 천차만별로 쭉 올라간다. 그 다음에 대표자 급여.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나한테 월급을 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냥 내 건, 버는 건 다 내 거니까. 그런 대표자 급여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당연히 안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가 되고 국민연금을 납입을 했으면 국민연금 공제도 되고 뭐 노란우산 공제를 납입을 했으면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그 과세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돈을 벌었다 하면은 자유롭게 돈 써도 되느냐? 가능하다. 내 돈이다.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익 배당?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내가 집에다가 생활비 마음대로 줘도 되고 부모님 용돈 드려도 된다. 내 이익 배당도 내 마음대로다. 신용평가? 신용평가 받을 때 평가는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받죠. 그 대출 받을 때 평가를 우리 신용도 평가를 받죠. 대표자든 내 사업장이든 동일한 거니까 신용도가 동일하게 하고 대출도 그냥 내 소득과 내 사업과 동틀어서 대출도 한 번만 받는 거죠. 다 같이 봐서. 가업 승계. 동일한 사업자로 가업을 승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내 자녀한테 내가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사업 자체가 개인 사업자인데 자녀한테 주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만약 혹시 상표권이 있으면 상표권 양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내 사업자를 물려주려고 한다? 어렵죠.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폐업을 하고 새로 사업자 신규로 내야지. 근데 이제 법인 사업자는 지금 개인 사업자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거의 뒤집어진다 보시면 돼요. 자,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법인이에요. 우리가 법인 사업자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각 주주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선은 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혹시 뭐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주주들한테 고지서가 날아가고 세금 내라고 하나요? 만약 체납됐으면 아니지. 어떤 그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거지. 만약 문제가 생겼어. 그 법인이 문제가 생긴 거지. 그 회사의 대표자가 뭐 감사가 이사들이랑 주주들이랑 다 들먹거리나요? 아니죠. 그 법인이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법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입니다. 법인이 하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자, 주주 구성. 주주는 결국은 법인이 이제는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친다면은 회사를 얼마큼 그 자본금을 얼마큼씩 불입했느냐에 따라 퍼센티지가 다르겠죠. 내가 50% 내가 1,000만 원짜리 회사 내가 500만 원 냈어. 그럼 내가 50%.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 다섯 사람이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냈어. 하게 되면은 10%, 10%, 10%, 10%, 나는 50% 이게 되는 거잖아요. 불입한 금액에 따라 지분율을 받는 거죠. 거기에 따라 나중에 소득도 그 퍼센티지만큼 소득도 배당받는 거고. 세율은 9%서부터 24%까지 4단계 누진 세율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중견기업이 내는 세율을 빼면은 우리는 거의 9%와 19%일 거다. 그 다음에 대표자 급여에 대해서 비용 처리 가능하다. 그냥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로자예요, 근로자. 대표자는 근로자예요. 아무리 주주여도 근로자잖아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급을 줄 수가 있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도 이제는 가능한데 이제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받으니까는 소득세 할 때 이제 인적공제, 국민연금, 노란우선 공제뿐만이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등에 대한 것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연말정산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는 조금 받는 항목들이 더 많거든요. 사업자보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이출금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법인 통장에 있는 돈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횡령이에요, 횡령. 예. 쓰면 안 되죠. 마음대로 돈 쓰고 마음대로 갔다. 돈 쓰면 안 갚으면 횡령. 썼다가 넣었다가 썼다 하면은 유용. 그렇게 되면은 상법상 뭐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뭐 상법상으로만 문제 생기면 다행이죠. 이제는 문제가 커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못 쓴다라는 거. 그 개인 사업 하시다가 법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하세요.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돈 막 빼쓰시고 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게 금액이 크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금액이 크게 되면 당연히 문제 생기고 그게 대표자에 대한 상해로 처분하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이익 배당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대표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요. 주총을 거쳐야 돼요. 주주들이 자 이거 이익을 가지고서 배당합시다. 아니면 회사에다가 그냥 쟁겨둡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총회를 열어서 이제는 오케이 뭐가 합의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신용평가 법인의 신용과 대표자 신용은 별도다. 근로자의 신용과 대표자의 신용, 법인의 신용은 별도다. 법인 자체가 대출을 받는 것과 내가 대출 받는 건 다르다. 내가 대출 받는 건 뭐예요? 월급에 비례해서 받겠죠. 월급이 내 소득이니까 월급에 비례해서 받겠고 법인은 법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을 따로 받는다. 그래서 법인을 정말 막말로 법인은 법인대로 대출 받고 개인은 개인대로 따로 대출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소득의 주체가 다르니까. 가업 승계 가능하다. 편하죠. 주식 이전해 주면 되지. 예? 주주만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주 넘기면 되잖아. 야, 주식 양도해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징여하거나. 자, 법인을 이렇게 해서 개인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요 가운데 보시면 세율 때문에 개인 사업자 하시다가 세금 너무 많이 내니까는 법인으로 하면 좀 적게 낸다고 해서요.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그 꼭 세율만으로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시거나 법인을 새로 설립하시기보다는 뭔가 법인이라는 거에 대한 이런 앞으로에 대한 사업, 내가 하는 사업과에 대한 이런 게 잘 맞는 건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인이란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주주를 구성하기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신주를 발행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어.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회사를 확장하기 되게 편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아이템을 파는데 내 사업 자체가 좀 확장되고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 투자도 받고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아이템도 참신해.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법인 사업을 하시는 게 낫겠죠. 개인으로 하셨다가 이거 나중에 그렇게 뭔가 투자를 받을 필요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 하시게 되면요. 솔직히 개인 사업자한테 투자 받는 경우가 거의 저는 못 봤습니다. 사실 솔직히 저는 개인 사업자한테 뭔가 좀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과연 내가 케어를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제어를 할 수 있을까? 투자금을 넣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하죠. 법인은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주고 있으니까 법인 사업자 했을 때 사람들이 더 믿음직하게 투자를 하죠. 정확하게 주주도 이렇게 주주 구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는 조금 더 내 사업과에 대한 비전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세금 차이로만 무조건 법인 하려고 하지 마셔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반 사업자와 간이가세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 사업자와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 나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 할 때 대부분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많이 고민을 해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려다 갔더니 간이가세자로도 할 수가 있네 하면서 간이가세자 대부분 체크하죠. 간이가세자는 이제 뭐 기준을 굳이 따지자면은 연매출 8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간이가세자고 연매출 8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이제 일반 가세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꼭 한 가지가 있어요. 간이가세자가 무조건 좋다? 그 생각은 버리셔야 돼. 왜? 간이가세자는 딱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부가가치 있을 때 세금을 적게 내면 돼요. 여기 아래 계산구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세금 차이가 조금 적게 내는구나. 업종별 부가가치로 곱하면 세금이 확 떨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환급이 안 돼.
사업 근데 초기에는 우리가 쓴 돈이 많아요, 번 돈이 많아요? 솔직히 대부분 쓴 돈이 더 많죠. 지출이 더 많아, 매출보다. 그 지출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돼? 대부분 부가세 청구하게 되면 환급을 받아. 근데 일반 가세자는 환급이 되는데 간이 가세자는 환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게 금액이 뭐 한 5만 원, 10만 원이면 괜찮아. 환급 받는 금액 그거 안 받아도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사입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왔다. 세관에서 수입생명서 받아왔다. 근데 내가 간이 가세자야. 엄청나게 많은 내가 물건을 사왔고 매출액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사입을 엄청 많이 해왔어. 그러면 그분은 환급을 그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환급을 못 받게 돼요. 낭패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일 때 대부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사업 초기에 큰 지출이 발생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사업자 과세 유형을 선택하시라든가 아니면 뭐 조금 더 조금 더 이런 고민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까지도 구분을 해서 과세 유형을 총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과세 유형을 과세와 면세, 개인과 법인, 일반과 간이 이렇게 비교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하실 때 더 본인 사업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이제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신다면은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여러분한테 맞는 과세형으로서 사업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